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부모 확인서, 학교폭력 학부모 확인서 작성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데,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요 근래 학교폭력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뭐 학교폭력을 실제로 하는 데가 저희하고 뭐 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걸 좀 왜곡된 방식으로 학교 폭력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 학교 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90일이 끝나기 하루 전에 청구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는 이렇게 할 거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지 않냐고 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저희한테 그런 가설을 검증받으시려는 보호자님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행정사를 떠나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저도 부모 입장에서 화가 사실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일단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 어른들의 감정 싸움은 아니에요. 뭐 어른들의 감정 싸움도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그런 것들인데 마치 게임하듯이 하루 전에 넣으면 그쪽에서 당황하겠죠. 막 골리려고 하는 뭐 게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얘기들을 그 카페에서 행정심판 카페인가 학교폭력 카페에서 막 그게 막 진리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더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런데 그런 류의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상담을 끊어요. 네, 거기 죄송한데 다른 데 상담하시라고. 왜냐하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고, 네. 사실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하루 전에 뭐 넣으면 안 되냐고 뭐 그러면 되는데, 주장한 논리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막 가설을 세워서 전화가 와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 만료되는 하루 전에 청구하면 상대편 보호자는 뭐 뒤통수 맞는다, 가면 억울해서 화가 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깨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뢰하시는 보호자님들이나 뭐 전화 오시는 보호자님들한테 상대방이 하루 전에 넣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아 그러시면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에 접속하시 회원가입하셔서 청구 기간 끝나기 일주일 전에 그냥 사유에 처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가 송파다, 뭐 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의 부당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은 이제 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죠. 네, 그럼 청구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기간이 끝났을 경우, 네, 청구 기간이 끝났죠. 공식적으로 끝났죠. 그러면 그때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취하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없어져요. 그쪽에 연락도 안 가요. 어차피 그걸 받으면 첫 번째로 받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거를 교육지원청으로 먼저 넘기고 문서가 또 오고 가고 하고 조금 있어야지 그게 이제 상대 측의 참가인 신청서가 날아가게 되는데 일주일 전이면은 취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학교 폭력 조금 해봤다는 뭐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뭐 행정사 저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의미 없거든요. 그냥 일주일 전에 그냥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함, 뭐 처분의 부당성으로 청구를 하고자 함 내놓고 그냥 제출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뭐 하루 전에 그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청구서 집어넣고 보충 서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마치 뭐 게임처럼 뭐 상대편이 화가 나서 억울하겠죠.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보호자님 듣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그 답답함을 꼭 그렇게까지 표출을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보호자님들 중에서 만약에 상대편이 좀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냥 온라인 행정심판 여기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시고 한 일주일 전이나 한 3일 전에 청구서 넣으세요. 청구서에 청구 취지 그냥 그 뭐 송파 교육지원청 행정심판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4 381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부당성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청구합니다. 넣어놓고
그게 없으면 그냥 취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설을 세우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이게 뭐 반전 드라마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의미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행정 심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하셔야죠, 이거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미 다 뭐 변호사님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다 있는데 네, 의미 없는 일이죠. 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좌 확인서 작성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좌 확인서는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주는 양식대로 쓰는 거예요. 네, 반면에 서면 진술 의견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변호인들도 요 양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쓰는 거고. 잠시만 이거를 네, 구성은 조금 달라요. 네, 구성은 좀 이거 두 개 완전 다르고 이 보좌 확인서도 학교마다 양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내용 다섯 개는 더 다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거의 이 양식을 준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적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뭐 대필업체에 맡기고 30만 원, 뭐 50만 원 보좌 확인서를 저희는 이걸 써드려요. 서면 진술 법리 의견서를 이걸 써드리는 거고 변호사들도 서면 진술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를 써드리는 거지 이 보호자 확인서를 써주진 않아요. 이거 쓸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보호자님들께서 잘 아시지 사실 행정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글솜씨는 있겠죠. 의뢰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보호자님들께 다 쓰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인적 사항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녀분 성명, 학년, 반, 남녀, 성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안 인지 경위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 사안 인지 경위 및 인지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써놨죠. 며칠 학교를 마치고 온 자녀로부터 뭐뭐에게 괴롭힘 등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시고 인지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겠죠. 며칠 누가 우리 아이를 점심시간 운동장 축구 골대에서 폭행했습니다. 그때 누구 등이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그러니까 폭행했는데 정확하게 뭐 머리를 2대 때렸습니다.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며칠 우리 아이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세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칸이 좀 이게 한 A4용지 기준 한 장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별지 기재라고 쓰시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그냥 일산 인지 내용 경위라고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지 며칠 우리 자녀로부터 누구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학교에 들었으면 며칠 담임 교사로부터 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걸 들었습니다라고 듣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교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우리 아이를 머리를 주먹으로 3대 때렸습니다. 뭐 등을 한 대 때리고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또는 뭐 며칠 3교시 쉬는 시간에 누가 우리 교실에서 우리 아이에게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아이는 AABBCC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피해 상황이 많으면 별치기지 하시면 되고 없다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상태 및 자녀 상태 및 보호자 조치 사항인데 말 그대로 현재 자녀의 상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며칠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학교 폭력을 당한 이후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땡땡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땡땡 심리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학교 갈 때 무섭다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체험학습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뭐로 땡땡이로부터 폭행당한 곳이 아프다고 해서 어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전치 몇 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통원 치료를 할 생각이고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겠죠, 당연히.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분의 상태, 학교폭력을 피해를 겪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호자분이 어떻게 조치해 줬는지,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래서 뭐 매일마다 1시간씩 같이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우관계 및 과거 조치 받은 경험이거든요. 과거 조치 받은 경험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교우관계인데, 이 칸에는 이제 자녀분하고 친한 관계를 작성하고 학교 피해를 당할 당시의 목격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과의 평소의 관계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이제 친한 친구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제일 먼저 친한 친구들에게 고민을 토로해요. 보호자님한테는 정 마지막이죠, 사실. 토로를 했을 거고, 그렇다면 친한 학생들이 자녀분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안 조사 때 이 친구들한테 피해 사실 진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친했기 때문에 목격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많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안 조사 때도 이런 과정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는 누구하고 등하교도 같이 하고요,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같이 붙어 놀고 있어요.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 당할 때 누가 누구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고 피해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격 학생 작성해야 되는 이유도 사안 조사 때나 대책 심의 때 이제 목격자가 없는 경우나 없이 그냥 진술만 서로 상반되는 게, 난 때렸다, 난 맞았다, 난 때리지 않았다. 근데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 당시에 목격했을 수 있는 친구를 다 포함을 시켜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출하면서 예를 들면 5교시 쉬는 시간에 우리 자녀를 놀릴 때 누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안 조사 때 꼭 목격자 진술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해자의 관계는 포함시키면 왜 좋냐면, 학교폭력 예방법 및 판결문에 학교폭력 일어나는 상황,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과 평소의 관계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가해 학생은 이번에 2학년, 예를 들어 2학년이 되면서 같은 학급으로 편성되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땡땡이는 처음에 우리 자녀에게 친해지기 위해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도가 심해지고 우리 자녀는 점점 가해 학생인 땡땡이를 피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장난이 심하다고 만류를 했음에도 땡땡이는 더욱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를 더욱 강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자녀를 위한 관련 정보입니다. 이 자녀를 위한 관련 정보를 간혹 가다가 진짜 막 학교폭력 행정심판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데 맡기면, 여기에 뭐 폭행죄, 무슨 죄는 폭행죄, 1번 뭐 때린 건 폭행죄, 뭐 2번 괴롭힌 건 명예훼손, 이렇게 법률 정보를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참 어이가 이거는 보호자님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관련된 정보예요. 네. 자녀 생활 태도, 자녀의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이거 보면 자녀의 성격이나 성향, 가정에서 자녀분의 생활 태도 등 자녀분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그렇지만 우리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동생과 놀아주기도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고 말수도 줄어들었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섯 번째, 마지막이네요.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및 자녀 의견입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위원들이 만약에 가해 학생 누구야가 너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아니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전처럼 잘 지낼 자신이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착한 아이들은 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사안 해결 방안,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 해결 방안인데 간혹 가다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요. 그러면 피해 학생 보호자님이 학생과 학생이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걸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 심의 기준에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에서 높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학교 그 사회봉사 4호 사회봉사 나올 게 3호 교내봉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1호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서면사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을 한다면 하기 원한다면 누가 그 친구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주면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전처럼 가해 학생 땡땡이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친구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고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반성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 하면은 사안이 해결된 거잖아요. 사안 해결을 된 거니까 이게 처분이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의사가 없고 합의 의사가 없고 용서 의사가 없다면 그냥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같은 학급이라도 그냥 나한테 말 안 걸고 안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학급 교체나 전학 처분이 나오지 않은 사안인데도 간혹 어떤 보호자님 이 친구 전학시켜 보내주세요, 퇴학시켜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한 요구가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안에서는 최고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전학 보내주세요, 강제 처분 이렇게 강제 전학 보내주세요라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들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사안인데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녀가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굴뚝 같겠죠. 전학이나 퇴학 보내달라고 하면 요구하기 쉽겠죠. 근데 너무 과도한 요구가 되면 이제 위원들이 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해 용서 의사가 그러니까 없다면 그냥 가해 학생인 누구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 진심으로 사과해도 용서받아줄 의사나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학년이 바뀔 때까지 나한테 먼저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는 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절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효 처분까지 가능해요. 접촉 금지까지, 보복 접촉 금지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맡기는 거죠. 맡겨서 써놓고 당장 받아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쉽죠. 이제 보호자 확인서는 우리 보호자님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보여드린 양식대로 예문대로 그냥 여기서 좀 더 수정하시면 되는데 간혹 대필업체나 이런 데서 보호자 확인서 중요하다고 속아 넘어가서 30만 원, 50만 원 막 주고 의뢰를 맡겨요. 받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자성어만 들어가 있고 관련 판례 이래서 폭행죄 이건 폭행입니다. 돼 있고 이런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보조학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위 항목을 보아도 법조문이 들어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 우리 자녀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호자님께서 글 쓰는 게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 다 재우고 밤늦은 시간에 조용히 이제 식탁에 앉아서 펜 들고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에서는 좀 달라요. 네,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세하게는 다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사실에 의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호사분들은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땡땡 변호사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죠. 어떤 행위가 성립되려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성립되려면 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 학생이 안 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폭력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처럼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의 적법성
당사자의 지위가 중요한 거죠. 이 학생은 우리 P 학생 누구는 이 친구예요. 가해 학생 이 친구예요. 알고 지낸 사이예요. 사실과의 관계, 이제 이런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렇게 여섯 번째 뭐 이렇게 했어요. 일곱 번째 뭐뭐 했어요. 여덟 번째 뭐뭐 이렇게 했어요. 아홉 번째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행위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학교 폭력 해당성이거든요. 형법에 뭐 이제 구속요건, 형법으로 따면 구속요건, 민법으로는 성립요건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해당성이죠. 이 행위들이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자, 관련 근거는 학교폭력 예방법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따라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기술한 이런 행위들이 언어폭력 및 여기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돌리는 행위, 이렇게 유형은 이렇고요. 따돌림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었고요. 언어폭력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금품갈취 행위 이렇게 됩니다. 신체폭력 행위 이렇게 되고요. 뭐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가이드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행위에 대한 판례 태도죠, 이제. 네, 판례 태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이란 뭐 이렇게 되고 뭐 교육적인 측면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에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폭력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세부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이제 심각성 판단 요소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매우 심각성 높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요. 고의성, 반성의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거, 네,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쌍방이라 가지고 이번엔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분의 자녀분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행위는 학교폭력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현재 상태 이렇게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요. 됐고요. 마지막 결론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뭐 진단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네. 아,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아무튼 보좌 확인서는 직접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쓰시고 뭐 정 안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가능하면 보호자님께 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법률견서는 쓰시기 힘들어요. 관련 판례도 알아야 되고 뭐 법논리 전개 이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양식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양식은 변호인도 비슷한 양식을 다 사용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법률견서고 다시 올라가서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보호자 확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 쓰신다고 괜히 30만 50만 쓰지 마시고 작성하시고 이제 법률견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학폭이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학폭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학교폭력 해당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고의적인지 이게 또 중요하니까 거기에 돈을 쓰셔야지 괜히 학교폭력 확인서에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기네요. 오늘 23분 찍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또 뭐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